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종목은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빠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들을 기억하시고 상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바로 해결해 가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좀 올라옵니다.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쪽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니케이, 일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게 된 이유는 역시나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가 하면요. 신고가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살짝 밀리고는 있으나 어찌됐든 16만 원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좀 이렇게 쏠려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위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에서 HBM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어도 사실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하고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설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흑자로 약간 돌아서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완전히 뒷받침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AI 반도체라든지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 쪽에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있냐면요. 증시가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요. 사실 코스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전체 종목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개수가 좀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전체 종목이 거의 930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상승 종목이 350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은 500개가 넘죠. 그러니까 0.4%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정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죠. 500대 1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요. 돈의 쏠림 현상이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내 종목 진짜 안 가는 것 같다. 이거 팔고 저거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매수하는 입장들이 좀 많이 생겨났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바닥에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전부 다 손절을 하거나 팔고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잡는 형태로 따라하는 매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격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 교체를 SK하이닉스 쪽으로 막 이렇게 바꿔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으로 이렇게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헐비 나겠죠. 우리가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장에 한 가게만 집중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그쪽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렸을 때 다른 가게들은 조금 헐비 나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종목이 조금 안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장이고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는 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거나 하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만한 지수가 엄청나게 치고 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내 종목도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로 움직인다. 그러니 반도체도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 종목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 SK하이닉스랑 이렇게 몇몇 기업들만 약간 이렇게 독보적으로 치고 가고 있는 거고 그 치고 가는 것도 개별 호재,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좋다, 반도체가 반등이 나갈 거다라는 뉴스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가지고 급등 나온 종목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죠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이고요.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내 종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여기서 조정이 혹여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조금 같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투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며칠 전 또는 몇 달 전, 몇 주 전에 추가 매수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하는 그런 아까운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추가 매수해야 돼, 손절해야 돼 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매수가까지는 아니라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억울하고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 과거에 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약 조정이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내 종목이 조금 내려와 준다면은 오히려 그게 추가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종목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 놓는다면 더 골치 아프겠죠. 왜냐하면 2월, 3월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가 많을 수 있는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는 그 추가 매수한 돈과 내가 지금 미리 투자했던 돈들까지 전부 다 날려먹거나 또는 거래 정지를 통해서 묶여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가려면 여러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이 좋듯이 지금은 종목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가, 그리고 내려온다면 어디서부터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등등의 전략들을 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계좌를 조금 복구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이 지금 쌓여 있으니까요. 제가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0원에 20%입니다. 호텔 신라를 63,000원에 20% 사놨으면은 사실 지금은 손댈 만한 그런 어떤 움직임은 아닙니다. 일단 63,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샀는데 6만 원까지 빠지고 또는 과거에 57,000원까지 빠진 적도 있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려 있으니까는 비싸게 샀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종목으로만 딱 따져본다면 얘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만 원이나 6만 7천 원이나 6만 5천 원이나 5만 7천 원이나 거의 다 비슷한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 땅값이 지금 평당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비싸겠죠, 그죠? 근데 저렇게 개발되기 전에 평당 가격이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5,000원이든 그게 중요했을까요? 내 저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했을까요? 예, 그렇죠.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 라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점대라고 하는 거죠. 저점, 최저점에 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대에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강남처럼 될 수 있는 땅이냐가 중요한 건데 돈을 벌고 있는 걸 보면은 잘 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매출도 잘 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행 쪽이 사실은 앞으로 봤을 때 향후 2, 3년 정도 안에 여행업들이 조금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불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잖아요, 요즘에. 그죠? 요즘에 그렇죠. 사람들이 놀러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정도의 돈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 정도 돈은 없지만 사실 요즘은 뭘 줄이고 여행을 가냐면요. 먹는 걸 줄이고 차라리 여행을 가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설날에도 여행 가는 사람이 폭발적이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감안해 본다면 요즘은 이제 여행을 가는 쪽에 돈을 쓰지 내가 집 앞에서 먹는 거에 조금 이렇게 돈을 쓰거나 사치 부리는 걸 조금 줄이는 것 같습니다. 옷을 살 것도 매일같이 쇼핑을 했던 사람들도 쇼핑을 좀 줄이고 여행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 특수효과 때문에 약간 힘들어졌던 것들이 오히려 또 지금은 반전 효과가 생겨가지고 실적 개선의 의미가 또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다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냥 팔아치우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댈 이유가 없다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손댈 이유가 없고 그냥 비중도 20%면 딱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 살 필요도 팔 필요도 뭘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가면 모릅니다. 올라오는 거 봐야지 알겠죠, 그거는.
네,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봐야 이거만-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게 보이지. 지금 올라오지도 않은 걸 어디까지 올라옵니까라고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그냥 갖고 있을까요? 예, 갖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요. 네. 20%인데? 85,000원에 20%요? 예, 예.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최근에 한번 상담을 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어찌됐든 지금 그때 상담했던 분하고 딱히 다를 바가 없는 매수가네요. 매수가 자체가 어정쩡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에는 저점과 고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차트를 예.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아니면 차트를 보다 보면은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게 돼요. 그냥 그거는 난 차트를 잘 몰라요 해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윗자리가 아랫자리가 그냥 눈에 보여요. 얘는 내려가면은 이상하게 얘는 희한하게 7만 원쯤 되면 올라가구나라는 게 안 보이면 시력에 문제 있는 거니까 안과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오니까 한 12만 원 되면 떨어지구나라는 것도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 선 딱 그어 놓은 거 안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왜요? 네. 그게 당연히 보이는 거에서 우리가 어딜 사야 수익이 나는 걸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쪽이요. 아래쪽이겠네. 그럼 아래쪽의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67,000원 라인대라는 거예요. 7만 원보다 밑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가격에 사야지 돈을 버는데 지금 시장가격이 85,000원에 사놨으니까 사실 이건 참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위에 산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6만 원이나 7만 원에 사지 왜 이 85,000원에 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좀 보고 매매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매매하셨냐면 아마 이거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샀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야 돈 버는 거 알면서 올라올 때 사버린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돈을 버는 행동입니까? 돈을 잃는 행동인 거지. 그러니까 이 단순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면 시청자님은 평생 돈 잃고 사실 거예요. 이걸 오늘부터 고치게 된다면 평생 돈 벌고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돈을 좀 벌어 보실래요? 돈을 좀 잃어 보실래요? 벌고 살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실래요? 내려갔을 때 사놓을래요? 당연히 내려갔을 때 사놔야 되겠죠, 그죠? 다음번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좀 사세요. 왜 올라올 때 삽니까? 왜 도대체 돈을 잃으려고 주식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잃으려고 주식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쓰리천장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쌍봉을 형태를 만들어 놨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쓰리천장 내지 중간쯤까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뒤로 빠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LED라던가 OLED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쪽이라던가 전자부품 이런 쪽들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저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수익은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힘이 약하면 본전도 못 가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언제든지 매도 버튼 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지금 여기 9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올 텐데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저점을 깼을 때예요. 저점이 이제 7만 원짜리, 6만 7천 원짜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오질 못하고 지금 차트 보고 계신다 했죠, TV. 예, 네, TV를 보면은 제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그려봐 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파란 색깔 선입니다. 파란 색깔 선을 제가 그려놨는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저기 뭐 3만 원대나 4만 원대까지 내려가가지고 한참 뒤에 뭐 몇 년 뒤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게 전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6만 7천 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려왔을 때 사놓으세요. 내려왔을 때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뉴스에서도 안 좋다, 전문가들도 안 좋다 하는데 그걸 뚫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LS 머티리얼즈 지금 매수해도 되나 한번 LS 전화해봤어요. 머티리얼즈요? 머티리얼. 예, 예.
LS 머티리얼즈를 매수해도 되는가라고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5년. 5년 정도 되셨고, 5년 정도 하시면서 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또이또이라고 하는 이게 뭐 거의 뭐 비슷한 본전 수준입니까? 조금 이렇게 잃으셨습니까? 잃었어요. 잃었어요. 그럼 사지 마세요. 예. 네. 잃었으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LS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신규 상장주라고 부르죠. 이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러면 LS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특히나 LS 머티리얼즈 이거는 이제 LS 쪽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이 정도 값어치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인데 1조 9천억치의 값어치를 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네. 말이 될까 안 될까? 아니 이게 지금 이 가치가 제 가치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정도를 판단할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조금 이렇게 어색한 이야기일까요? 맞는 얘기. 맞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게 지금 고평가인지 아닌지 저평가인지 뭐 이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막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예. 그럼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화가 아예 안 되는데요, 저하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고평가하다, 저평가하다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은 일단은 고평가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장된다는 거 말 자체가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장 전의 가치가 상장될 때 굉장히 비싸게 상장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평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LS 머티리얼즈가 좋아서 상장됐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고평가라고 합니다. 야, 좋아서 상장됐으니까 얼마나 비싸겠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상장된 기업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한 100종목 중에 한 두세 종목 말고는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것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장되면은 97% 정도는 고평가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면요. 사도 되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화두에 질문을 드렸죠. 몇 년 하셨는가, 수익을 보셨는가, 뭐 안 보셨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을 못 봤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지금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해도가 거의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 28,0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손들어야 되는 자리이고 변동성만 이용해서 단기 단타를 해야 되는 건데 단타를 할 만큼 어떤 차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는 호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분봉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다른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요. 이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뭐 네 말 상관없이 살래 해서 샀는데 변동이 생겨서 올라갔을 때 에이 수익 나는데 저거 뭐 내보고 사지 말아두면 수익 났어라고 놀려도 저는 그냥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수익 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런 엉터리 매매를 해가지고 오히려 큰 손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한글과 컴퓨터요. 한글과 컴퓨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이 10%예요. 그렇군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그렇죠. 네. 안 됐을 때 빨리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 막 있던 게 막 올라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야 누구야 지금 이거 1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왔대 이거 3만 원 4만 원 갔는데 5만 원 갔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우와 이게 100%나 올라갔다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1,000만 원치 사놨으면 2,000만 원이네. 근데 이거 더 간다고? 하면 대부분 다 더 간다고 하기 때문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야 그럼 2만 원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돈 더 번다는 말 아니야. 이게 100%나 올라온 기업이니까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아마 시청자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다가 아마 사셨을 거예요. 더 갈까봐. 그지 않나요? 네. 네,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게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고요. 이 상담 방송을 제가 지금 거의 이제 10년째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전화 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똑같아요. 1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막무가내로 하는 자리가 하필이면 다 똑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디냐면 고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 투자라는 개념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주식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게 된다면요. 투자는 우리가 네. 옥석을 가린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옥석을 가린다는 느낌인데 지금 이게 옥석 같아요? 아니면 가공된 보석 같아요? 가공된 그 보석. 보석을 지금 비싸게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누가 봐도 보석인 걸 인정하고 이게 더 될까 안 될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탕후루 막 가게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탕후루 해가지고 과일에다가 막 설탕 그걸 씌워가지고 팔아 먹는 거 있잖아요. 맞아. 예. 예. 그거 지금 가게 차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빠른 것 같아요. 좀 느린 것 같아요. 지금 탕후루 가게 차리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탕후루 아직까지도 줄 서서 먹는 데도 있고 뭐 판매가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시승자님이 차려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늦죠. 될까요? 늦잖아요. 늦죠. 똑같은 네. 거예요. 주식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한글과 컴퓨터를 뭐 한다고 27,000원에 삽니까? 아니 그랬어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12,000원에 사가지고 유행할 때 한번 빡 팔아먹고 나가야지. 탕후루도 관심 없을 때 좀 이따가 관심 있을 초창기에 샀으면 몰라도 올라가는 초창기 뭐 16,000원, 17,000원에 샀으면 몰라도 아니 27,000원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뒷북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죠? 그렇죠. 이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거 올라갔으니까 돈 더 벌지 않을까? 괜찮다고 하니까 더 가지 않을까? 알아보니까 좋은 이야기밖에 없네? 그럼 지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냥 막무가내 투자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돈을 안 날리는 게 시청자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그렇죠. 시청자님이 뭐 300만 원 날려먹고 계시든 500만 원 날려먹고 있으시든 뭐 1000만 원 날리고 계시든 1억을 날리고 있으든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돈 안 날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시청자님한테 지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발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급등 나온 거 좀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과 네. 컴퓨터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매매를 하는 자리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단타 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뭔가 매매를 하고 호가를 볼 줄 알고 거래량을 볼 줄 알고 이 분봉을 보면서 해석을 할 줄 알고 이 분봉에서 5분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3분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0분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회사의 지금 호가를 보니까 호가 보니까 매수 잔량이 이렇게 남아있고 체결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올라갈 체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업의 뭐 좋고 나쁨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 시세를 갖고 노는 그런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못하면 지금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변동성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내일부터 떨어질 겁니다.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맞추는 게 안 되고 저도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고 다음 주도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네. 보고 있다가 지금 팔아야 되겠다.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다 보면 네. 생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저하고 맨날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붙어 있고 제 옆에 계시면은 자 보고 있어 줄게요 하고 제가 옆에 보고 있다가 지금 팔아야 됩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전화 오늘 통화 한 번 이 금요일 통화한 걸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매매하면은 상담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담해보이 뭐합니까?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점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결국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이렇게 안 사는 게 상담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좌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뭐 어쨌든 시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변동성에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저점 자리입니다. 형성되고 있는 저점 자리인데 24,000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4,000원 무너지면은 다시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절해야 하는 게 나중에를 생각했을 때도 깔끔하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오면 네. 수익이 나면 그냥 아무 데서나 파세요. 1%도 2%도 3%도 5%도 7%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파세요 그냥. 네. 빨리 여기서 정말. 도망쳐 나오시고 다음번에 이런 데 안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24,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것만 기억하시고 반등 나오면 언제든지 수익 났을 때 매도하셔서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저기 조이시티요. 조이시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00원에 10% 음, 그래요.
그게 네. 반전까지 가겠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네. 요 기업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조이시티라고 하는 네. 이 회사가 게임 개발 회사고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게임 네. 산업이 지금 작년 올해까지 약간 작년 네. 정도까지 작년까지가 되게 불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과 신작 나오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게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자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게임 좀 하지 마라. 네. 게임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게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게임하면 되게 나쁜 거다, 폭력적으로 네. 바뀐다,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요즘 게임 산업 보면 프로 게이머 되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네. 프로 게이머라는 그런 직업 자체도 이제 고액 연봉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이 되어 있고 올림픽 경기로도 이제는 게임이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게임 문화가 지금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제 슬슬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게임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게 게임 관련주가 아직까지도 증시에서는 안 좋은 종목으로 인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증권가 일하는 사람들도 게임하면 안 돼 이렇게 듣고 살았던 세대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게임 네. 관련주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손절 네. 1순위가 뭐냐면 게임주예요. 게임주. 그래서 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니까 야 증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뭐부터 판다? 게임주부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게임주는 약간 이렇게 팽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목들은 10% 20%밖에 안 빠지는데 얘는 30% 40% 50%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네.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성을 알고 있어야 게임 관련주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반토막이 난다 했을 때 50% 손실 났다 했을 때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기업, 이 산업 자체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4,100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가 사실은 이제 저점인 줄 알고 사셨겠지만 저점이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네. 2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와서 3,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시청라인 매수가까지 오냐라는 질문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4,100원에 네. 평생 살 이유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내 네. 본전이 4,100원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내가 만약에 네. 2,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가 한 2,800원까지 떨어질 건데 그럼 내 본전까지 네. 오는 게 4,100원이나 2,800원은 완전 네.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제발 상담하실 때 내 본전까지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네. 지금 일단은 네. 2,000원대까지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2,300원짜리가 네. 지금 저점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얘는 네. 2,3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아, 보통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쌍바닥 이야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로 보통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려왔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려, 물을 조금 타야 네, 될까요? 그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을 네. 조금 2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요. 게임주는 네.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2,300원짜리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 잘해야 돼요. 만약에 저기 지지 안 되면 네. 뭐 2,000원이나 한 1,800원, 네. 1,600원까지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2,300원에 추가 매수하느니 1,6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매수가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2,000원짜리, 2,3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셔가지고 지지가 잘 된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추가 매수 서두르면 될 것 같고요. 저기서 만약에 좀 더 네. 밀려 내려간다면은 1,600원, 1,800원짜리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거는 더 네. 사서 그냥 가져가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도 많이 빠지지만 위로도 팡 튀어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수익도 다른 종목들의 게임주의 장점이 그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네. 20% 30% 수익 날 때 게임주는 50% 70% 수익 나요. 그러니까 네. 변동만 잘 견디면은 수익도 크게 챙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밑으로 빠질 때만 잘 대응하시면 올라갈 때는 별거 없다. 그냥 올라올 때는 어느 순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그때 팔면 되니까 지금은 내려갈 때만 네. 자라자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이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저는 대구와 대전으로 갑니다. 대구에서는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동대구로 있는 영남일보 지하 1층, 지하 2층이네요.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C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되고요. 참여 방법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입니다. 신규 매수는 어느 구간에서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삼성전기를 저는 신규 매수를 왜 굳이 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업도 이제 한때 시세를 내고 빠지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걸 지금 굳이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른 쪽으로 매수할 만한 기업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얘를 사야 될 이유가 뭘까? 일단 그거부터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굳이 얘를 사겠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상향의 저점까지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라인대를 이렇게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 아래쪽이 보일 거고요. 위쪽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은 위쪽에 추세선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자리들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요. 단순히 규칙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굳이 산다면은 사실 아래쪽 저점 라인인 75,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것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실적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까지 내려간다고요? 예, 2016년도 15년에도 좋은 기업인데 저까지 내려갔어요. 13년도 14년도에도 좋은 기업인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인 게 주식이고 기업에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가격을 보라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이건 장기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하락세로 변형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락세 중에서 박스권으로 매매한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1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성향이 있고요. 13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올라갈 때 한 15,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7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아주 풀로 보면서 장기 한 10년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가져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셔가지고 그냥 나는 박스권 매매나 할란다.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10만 5, 6만 원대 팔아먹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야 이게 박스권이 아니라 하락세로 진행돼가지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겠구나. 그럼 10만 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물리지 않으련다 하고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로 한 10년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지금 만약에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원대네요. 13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거라면 13만 원 손절 보고 15, 6만 원 정도의 수익권을 노려가지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13만 원이 무너질 때 내가 장기로 투자하실 계획이 있다면 10년 바라보셔라.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을 2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라고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금 이것도 떨어지는 칼날이죠. 지금 당장에는 떨어지는 칼날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 지금 분위기로만 딱 따져본다면요. 여러 가지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분위기를 따져봤을 때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도 PBR이 굉장히 낮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2만 원대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8,000원은 사실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막 급하게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여유가 없지 내가 여유가 없냐? 나는 여유가 있다. 난 남는 게 시간이다. 니는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21,000원에 가깝게 2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도 22,8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해도 상관은 없는 자리긴 한데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22,000원 정도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800원이라도 단 1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한 50원이라도 싸게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 급해가지고 따라 붙지 마시고 그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산다라고 생각하고 뚝심 있게 기다려가지고 2만 원대 뭐 22,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 20%까지 늘리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대덕전자입니다. 26,900원에 비중은 7%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상담 방송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 이틀 보고 이렇게 치워버리게 되면 내 종목 하나 띡 보고 치워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한번 꾸준히 듣다 보시면 알 겁니다. 왜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자리에 사가지고 전화가 올까? 왜 맨날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이렇게 내려온 꼭지점에 사가지고 수익 냈다고 전화 온 게 아니라 맨날 올라온 꼭지점에 사가지고 물리가지고 전화 올까? 그걸 알게 되면 나는 저렇게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교사라고 하죠. 남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 사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보통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요. 그냥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10종목 중에 한 8, 9종목은 쌍바닥거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기업은 반등 나왔다가 쌍바닥거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때 사버리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등 때 페이크 당해가지고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 서적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요. 첫 번째 반등은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그 있잖아요. 쌀뜨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뭐 쌀 씻을 때도 첫 번째 잘 씻은 물은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걸 버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차가 그렇대요. 무슨 차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무슨 차가 처음에 우려 나온 거는 버리고 두 번째부터 우려 나온 거부터 뭐 하시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버려버려야 되는데 보통의 처음 나온 반등 때 그냥 달려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는 좀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많이 지겨운 게 10년 동안 봐오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매매 좀 안 하시는 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발 좀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요 좀 사지 마세요. 맨날 이런 거 사가지고 상담받는 거 힘들어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상담을 이런 데 사서 전화를 합니까? 진짜 갑자기 너무 감정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왜 이렇게 맨날 이거 삽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지 마시고 사실은 만약에 대덕전자로 수익 보고 싶다 하셨으면은 쌍바닥 그릴 여기 지금부터 사서 들어갔으면 오히려 돈 벌지. 뭐 한다고 여기 사가지고 들어가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얘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괜찮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업이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다가 확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오히려 우하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요. 올라오고 나면은 빠지게 되는데 이 올라오는 꼭지점이 지금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지금 현재 2023년이 꼭지고 그 이후로는 하락세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나오고 번개 무늬처럼 이렇게 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할 거면은 여기 2만 원짜리가 과거부터 지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가줄 것 같으니까요. 그 반등 때 2만 5천 원, 6천 원대 그냥 팔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없으면 밑으로 밀립니다. 그럼 원래는 손절해야 하나 여기 가격 대비해서 밑으로 빠지는 손절이 한 20% 넘어가는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2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하락 자리에서 바닥을 찾아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그게 아마 13,0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13,000원 정도쯤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20% 손절을 각오할 수 있다면 2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기회고 기회를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하시고 안 되면 13,000원짜리의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자. 그리고 2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됐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반등 나올 때 2만 5, 6천원대까지 정리하고 나가자. 이거는 27,000원에 사신 이유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덕양산업, 네, 여기 26%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827원이요.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를 조금 잘못하셨네요. 네. 네, 일단 매수하신 지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사셔가지고 한 하루 이틀 때 내지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추가 매수 바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네네. 그죠? 네. 뭐 안 봐도 딱 척 보면 알죠, 그죠? 네. 이거는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됐는데 굳이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좀 일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한 번 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1차 매수를 한 번 했으면 추가 매수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6개월 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막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해버리면은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5개월 전에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저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사실 5개월 전이었으면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 달에 있었는데 안 판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본전 탈출 기회가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중순 이후, 그리고 2월 초. 3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안 파니까 지금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사과하면 끝날 일을 자꾸 안 하고 재다 보면은 골이 깊어져가지고 사람끼리 막 절교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되잖아요. 그죠? 일이 자꾸 커진다는 거죠.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의심이 의심을 부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주식도 딱 똑같아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3번을 날려 먹었으니 사실 이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시청자님의 과오로 인해서 본전 찾겠다는 마음을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올라는 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종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업종들 중에 지금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PBR도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은 아니어서 요즘에 PBR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내려갔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00원, 500원 여기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면서 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만약에 4,500원이 무너진다면 4,000원 이하로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6,000원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본전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통이 좀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서두르지 않았었더라면은 4,000원이나 그 이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번 6,000원 올라올 때가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추가 매수도 뭐든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상담하지 마시고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지 도움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일이 있을 때 상담받고 12월에 저랑 전화했으면 제가 8월에 했지 그냥 바로.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될 거를 왜 자꾸 끙끙 앓고 있다가 이렇게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일 다 그르치고 기회 날려먹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냐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저희가 매일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상담 많이 하세요. 적어도 저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적어도 시청자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못 맞추면 못 짜지 잘하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래야지 뭐라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저때 4,000원까지 내려오거나 저걸 깼을 때 현금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이나 4,0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무너지면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저거 안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원짜리가 잘 지지만 되어준다면 아마 본전 정도라든지 조금 더 이상해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더 갈지 안 갈지 궁금하고 또 뭐 안 팔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일단은 절반은 팔아내세요. 그래야지 내려갔을 때 뭐라도 할 수 있고 절반 팔아내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은 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뭐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6,000원 오면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 올라올 때 6,000원에서 절반 파시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라 4,500원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서 매도하는 것을 일단 1차 목표 4,000원 이하로 무너지면 겁먹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꼼비. 꿈비. 네, 11,800원에 11,800원에 18%요. 18%요? 예. 뭐 사신 이유는 뭐 있으실까요? 아니, 뭐, 정책주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아가방 살라라다가 꼼비를 샀더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뭐 사신 이유가 있다면 내려가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이 최저점이라는 보장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꾸준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리딩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면요, 추천하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요, 별로. 저도 사자말자 올라간 케이스가 한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면은 대부분 빠져가지고 물려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주식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그렇게 쿠팡에 투자해갖고 처음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말자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투자의 고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샀을 때 얼마든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게 확신이 있으면 내려가든 말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왜 샀어요라고 하니까 아 몰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조금 힘들고 조금 내려가니까는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네, 어떻게 해야 사실 될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꿈비라는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라고 해봤자 이거는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잠깐은 따뜻하고 잠깐은 어떻게 될 수 있지만 다시 얼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꿈비라는 이 기업을 사셨다라고 하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총선 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비라는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인가, 유아용품 제조 도소매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인구 소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율과 이러한 심각한 과정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뭐 해야 되냐면 정책 이야기로 저출산을 해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총선 앞에 놔둬놓고 그런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하는 정치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에요. 저출산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마 저출산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정책 관련주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공천반님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어느 지역구에 나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내가 저출산 할 거니까 뭐 이런 사람이 누구 어디 있어요 지금. 난 지금 어디 분당 나갈 겁니다. 난 성남 나갈 겁니다. 이러고 지금 짜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저출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간다 안 간다? 아직 안 간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샀는데 뭐 가니 안 가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좀 더 사야 그건 이제 되나요? 욕심이죠. 그거는 지금 갈지 안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저출산 이야기했는데 안 움직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더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또는 세력들이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정치 관련주로 엮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엮으면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더 살 이유는 없고 저출산 이야기라든지 총선 전에 한 3, 4월 정도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라, 욕심 부리지 마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대구와 대전으로 갑니다. 대구와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바로 잡아 드리러 갈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강연에서 보실 분들은 뵙기를 희망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